윤석열의 날카로운 창을 막는 세계의 방패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탑뉴스로 준비했는데 이번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려보낸 방패 중에서 가장 센 방패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그 방패 바로 보시죠. 중앙지검장에 막힌 최강욱 기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매우 사적으로 절친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을 주도한 담당자가 바로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인데 문제는 조국 장관의 아들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이 심재철 취임 전인 지난 8일 대검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이요. 수사를 한 결과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도 물증이 확보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진술도 많습니다.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총장님, 수사팀이 수사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3일 최강욱을 기소하자라는 기소안을 보고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검장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임 일주일 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검찰 표현에 따르면 뭉개고 있다. 뭉갠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 관계자들은 이제 뭉개고 있다. 지검장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재 안 해주면 뭐 답 없죠. 검찰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을 지검장에 발탁했을 때 중앙지검의 각종 수사를 이 표현 또 나와요. 지금 뭉갤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뭉갠다. 상당히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는 암축적인 표현이 두 군데서 나왔어요.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안 해주고 뭉개고 있다. 조금 전 검찰 관계자도 중앙지검의 각종 수사를 신임 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도 혹시 뭐 뭉갰나요?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문 기록, 방송 기록이 다 있을 테니까. 예. 어저께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항상 정말 옳은 말 하시고 필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는. 문제는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거든요. 궁금해요.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그걸 알면서 그런 상황을 알면서 그냥 걱정하고 또는 의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만 그렇게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보좌관들과 참모들, 장관들이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인지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패다 말씀하신 김진 앵커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방패 맞습니까? 예. 이성윤 지검장이 누군지 한번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검찰의 보직 중에서 가장 화려한 빅3라고 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지금 심재철 부장이 맡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거기서 법무부 검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주무르는 아주 강력한 자리죠. 세 번째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역사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본 사람은, 세 가지 보직을 갖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역사적이네요. 전설적이네요. 이성윤 지검장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여기다 하나의 기록을 더합니다.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엄청난 보직을 1년 안에 지금 다 거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는 경희대 법대 후배라고만 지금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인연은 참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일을 했던 비서관 출신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성윤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몇 군데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서도 교류하는 분이 별로 없다 그래요. 사교성도 별로 없고 자기 혼자 일에 파묻혀서 일하는 분인데 자기 업무엔 정말 충실한 분이라는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교조주의적인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다. 예. 별명이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걱정하냐. 별명이 탈레반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꽂히면은 이 양반은 끝까지 간다. 꽂히는 게 어느 쪽으로 꽂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분의 이런 전력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좌천이 돼가지고 한직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하의 잘못으로 또는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에 당사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아픔으로, 그러면서 아픔도 겪고 이러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돼가지고 첫 번째 일성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보도가 됐었죠. 취임 일성을 했던 게 뭐죠? 절제된 검찰 권력의 행사를 얘기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절제를 얘기했어요. 저분 스타일 아닌데, 저분은 철저히 끝까지 파헤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 저분의 스타일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뭔가 달라졌다. 예.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과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